푸른밤 종현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질문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 쫑디 오늘 뭐 했어요? 뭐 이런 질문은 대체로 답이 명확하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물음표로 끝나긴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애매한 질문. 아, 제 번호 스팸 등록된 것 같아요. 왜 소개가 안 돼요? 왜 소개가 안 되냐라는 질문은 어떤 답을 달라기보다 지금 당장 내 사연을 소개해달라 뭐 이런 뜻이잖아요. 지난 2주 동안 사연 소개가 안 된 이유에 대해 궁금해했던 분들의 명단입니다. 7819님, 2339님, 9590님, 0151님, 8792님, 0922님까지. 어때요? 질문에 답이 좀 됐나요? 덕분에 저도 불시에 이렇게 출석 체크 한번 해봤습니다. 언제 또 할지 몰라요. 항상 듣고 계시죠? 3월 15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3월 15일 일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샤데이의 By Your Side였습니다. 자, 오프닝에서 갑작스런 출석 체크 해봤어요. 이거 꼭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출석 체크 제가 방송하면서 몇 번, 이번이 한 두세 번째인가요? 오프닝 관련해서 한 몇 번 해봤었던 것 같은데 재밌어요. 그러니까 뭔가 유대감 형성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하는 듯한 느낌? 이렇게 번호를 불러드리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뭐 챙겨드렸잖아요. 혹은 뭐 오늘도 오셨나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 방송은 매일매일 하지만 오늘 방송만이 아니라 이전 방송과 또 연결되는 듯한 느낌도 들고 다른 매체에서는 또 느껴볼 수 없는 연대감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출석 체크하는 거. 그리고 들으면서도, 사실 제가 라디오를 들으면서도 출석 체크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번호 불러주고 이러는 거 되게 색다르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나는 저 출석 체크에 들어가지 못해서 왠지 소외감 느끼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왜냐면 난 참여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 자, 오늘 미드나잇 스포일러 영화 전문 기자 신기주 기자님 모십니다. 워낙 시크한 분이셔가지고 사랑 관련 영화는 소개를 잘 안 해주시죠? 그런데 오늘은 사랑 영화예요. 이럴 수가. 근데 좀 야해요. 육체적 사랑 이야기. 어떤 영화인지 잠시 후에 같이 확인하시고요. 90s but goodies에서는 여러분의 90년대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삼성 정밀화학, 비상교육, 인터파크 투어, 르노 삼성자동차, 서울사이버대학교, 한국 베링거 인겔하임과 함께합니다. 요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타 DJ가 선곡으로 원투펀치 날릴 때마다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뭐야 이거,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지금.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 몹시 놀라운 단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의 선곡표에 앙드레 까뇽 그리고 서른도가 있었다는 점. 도대체 그는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걸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매일 밤 10시 여러분의 귀로 직접 확인하고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블로와 꿈꾸는 라디오. 참
밤 종현입니다. 남녀의 진한 사랑을 소재로 한 영화들 중엔 선정적으로만 표현된 영화가 있는가 하면 감각적으로 세련되게 그려진 영화들이 있습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오늘은 약간 수위를 높여서 파격적인 사랑을 관능적으로 그려낸 영화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평소에도 수위가 좀 높은데 더 높여서 오늘 진행을 해볼까 해요. 시크한 매력을 가지신 분이죠. 경영, 경제, 영화 전문 신기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오가 어떠신가요? 오늘 수위를 높여서 방송을 하겠다고 오늘 사전 고지를 했기 오늘 때문에 밑에 할 거예요. 한마디 드리자면 애들은 가라. 네. 애들은 가요. 애들은 빨리 가라. 주무세요. 네. 늦었습니다. 어떤 영화 이야기를 하기에 그러는 거죠? 그러게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좀 장안의 화제죠. 그렇죠. 네. 네, 이게 사실은요. 남자들한테는 그렇게 기대만 못해요. 그래요? 높지 않습니다. 남자들 이런. 평소에 막 나가거든요. 이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자분들은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 영화는 그 정도의 수위는 아니지만 네. 그러나 안 보면 섭섭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특별한 건 없지만,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인지여서 가긴 갔는데 그 먹을 건 없을지 모르지만, 역시나 먹을 건 없지만 그러나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호기심의 함정이죠. 네. 늘 희망하지만 그런 영화군요. 그레이의 네. 50가지 그림자. 50가지 그림자. 50가지 50가지 중에 한 가지도 안 나오는 것 같던데. 전 일단 제목이 너무 흥미로웠어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일단 그레이가 네. 이제 사람 이름이죠. 네. 이제 대단한 부자래요.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고 원작 소설이 있어요. 그렇죠. 이 동명 원작 소설이 있는데 이 영화 여기서도 나옵니다만 여자친구한테 스포츠카를 선물합니다. 이런. 참나. 놔주지. 정말 한국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가 느껴지죠. 빈부격차 네네.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물인데, 근데 그런 어떤 판타지적인 인물이 등장하고요. 네. 근데 이거의 약간 반전은요. 그레이가 엄청난 부자인데 이제 평범한 여자하고 뭐 사랑에 빠진다 정도라면 그러면 한 뭐 17세기 정도의 판타지일 거예요. 그렇죠. 너무 오래된 판타지여서 이제 새로운 환상도 아닌. 네. 근데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레이한테 묘한 성적인 취향이 있어요. 이런. 네. 박수씨. 그렇구나. 묘한 것. 묘한 것. 묘한데. 그것은 사실 사람마다 취향이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무엇이냐? 부자예요. 일단 네. 깔고 얘기해. 정말 부자예요. 얼마나 많길래? 심각한 정말 부자. 엄청난 부자이고 심지어는 뭐 데이트할 때 헬리콥터 띄워서 뭐 뉴욕 상공을 날아다니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그런 부자인데 네. 하필이면 때리고 맞는 걸 좋아해요. SM이라고 세디스트 얘기하죠. 매조키스트. 뭐 그런 흔히 얘기하는 네. 세디스트 매조키스트라고 표현하는 네. 때리고 맞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여자 청취자분들한테 질문 드리고 싶기도 해요. 아니 이런 거죠. 너무너무 부자인데 생긴 게 너무 못생겼어. 어떡할 것이냐. 또는 너무너무 부자인데 때리고 맞는 걸 좋아해. 날 때리겠대. 뭐야. 이상해. 기분 이상해요. 스포츠카를 선물한 다음 때리겠대. 헬리콥터를 태워준 다음 때리겠대. 그런 뭐랄까 그런 뭔가 성적인 판타지를 담은 주제로 한 영화인 이게 거군요. 판타지인지 아니면 정말 이건 선택의 기로인 건지 인생의 고뇌인 건지 네. 남자인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네. 하지만 그러나 이 소설의 메인 테마이자 이 영화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여성 관객들 또는 여성 독자들 또는 어떤 관객들은 굉장한 인생의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거죠. 사실은 너무 부자인데 때린대. 맞아줄까? 뭐 이런 겁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또. 네. 그 남자 배우도 멋있고 그 얘기 들었어요. 이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가 뭐 그 웹북이라고 하나요? 네네. 이북. 네. 이북이 상당히 많이 팔렸다고. 네, 이북이 압도적인 인기였어요. 네. 이게 이 원작이요. 그 E.L. 제임스라는 그 소설가가 썼는데 전 세계적으로 판매부가 1억 부랍니다.
근데 여기서 상당수가 이북이에요. 음. 이거에 대해 그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가 이제 흥행을 할 때 원작 소설이요. 네. 왜 이 소설이 이렇게 잘 팔릴까라는 것도 궁금했지만 또 하나는 왜 이북이 이렇게 많이 팔릴까? 였어요. 특히 이북 시장을 연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 원인은 아무도 남몰래 보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책 표지를 남들에게 보여주기 민망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레이의 맞아요. 50가지의 그림자를 내가 읽고 있다라는 걸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왜 우리 중고등학교 때 네. 만화책 보는 주제에 겉표지는 교과서였던 적 있죠? 맞아.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북을 보면서 굉장히 똑똑한 척해요. 신문을 보고 뭔가 계산하고 뭔가 비즈니스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50가지 그림자 중에 5번째 그림자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기 힘든 뭐랄까 나만의 좀 은밀한 사생활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게 성적 판타지의 본질이겠죠. 네. 우리는 많은 판타지를 갖고 있어요. 네. 하지만 그중에서 도드라지게 성적 판타지는 남한테 얘기하고 싶진 않죠. 하지만 누군가하고는 꼭 나누고 싶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네. 성적 판타지의 특징이죠. 네네. 모두와 나누고 싶지 않지만 한 명하고 나누고 싶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북이라는 게 그런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수단이었다는 거고요. 그 이후로 이제 이런 류의 소설들이 우후죽순 쏟아지죠. 아, 이북이라는 건 때리고 맞는 거구나. 아, 이북이라는 건 그래 막 그냥 막 그런 거구나 이렇게 라고 생각하며 네.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죠. 몇 가지 의미가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북을 연 작품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영화 내에서는 그런 특별한 것들이 많이 표현이 됐나요? 일단 저희가 줄거리를 얘기하면 네. 그렇죠. 일단 줄거리가요. 그레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크리스찬 그레이. 네, 라는 인물과 이게 아나스타샤라고 하는 인물인데 크리스찬 그레이는 참 이상한 인물이 제목이죠. 네, 그 이름이 크리스찬인데 그레이. 그림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 두 인물 사이는 큰 대비가 되어지는데 한 명은 이제 여자는 아주 순진한 시골 여대생이고 네, 한 명은 도회지에서 자라난 엄청난 비밀을 갖고 있는 재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인물 사이에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수위가 있어야죠. 말하자면 이 때리고 맞는 걸 나오니까. 네, 소설에서는 글쎄요. 제가 소설을 몇몇 가지를 들춰본 장면들을 보면요. 네, 역시 남자한테 수위가 높지 않아요. 음, 근데 영화에서는 오히려 제가 느끼기엔 이 소설보다는 수위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많이들 영화 평론가들은요 소설만 한 만큼 수위가 높지 못하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엔 거꾸로였는데 이유가 뭐냐면 제가 남자이기 때문일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자는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자극을 받는 편이에요. 시각적인 것. 그렇죠. 시각적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던 장면이 시각적으로 느껴져요. 반면에 여성 독자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영화는 기대만 못하고 오히려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이북에서 훨씬 자극을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있겠다 싶었어요. 영화를 보면서도. 글로 되어 있던 것들은 어떠한 통제가 없으니까요. 상상에. 그렇죠. 장소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자세한 설정은 내가 좋을 대로 내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그렇죠. 되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상상할 수 있었던 거죠. 특히 두 인물 주인공들의 캐스팅에 대한 논쟁도 많이 있었는데 네. 그 캐스팅에 있어서도 여성 독자들은 오히려 이제 내가 원했던 그레이가 아니다. 였던 경우들이 훨씬 많았고요. 네. 남자들의 경우엔 관심 없다 처음부터가 많았죠. 그레이는 네. 그렇군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10cm의 쓰담쓰담 듣고 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10cm의) 쓰담쓰담 듣고 오셨습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 영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스토리도 네. 궁금하지만 네. 50가지 그림자가 도대체 뭔가요? 사실은 뭐 영화 보시면 이제 그레이가 네. 이 여자 주인공인 아나스타샤를 어떤 방으로 데려가요. 그 방에 이는 이제 그레이의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죠. 이 비밀은 난 때리고 맞는 거 좋아해.
맞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다행인데 네. 이 어쨌든 그 안에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고 그 그레이가 그런 식의 성장을 한 이유 같은 것들이 어떤 그림자처럼 성장 배경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암시하는데요. 하지만 하나하나씩 50가지 설명해 주지는 않고요. 네. 그런 내용도 아니고 또 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50가지 뭐 때리고 맞는 도구를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상상하지 마세요. 네. 뭉뚱그려서 또 확실하게 무언가를 제시해주지는 않는군요. 그렇죠. 50 가지라는 다만 이제 걸. 그 호기심과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인데 이런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왜 이런 성적 취향을 갖게 됐어라는 얘기를 비밀로 남겨두면 그러면 여자들은 끊임없이 궁금해할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날 때렸기 때문이야라고 설명해버리면 그 다음부턴 비밀이 사라지니까 판타지가? 신비로움도 없어지고 네. 궁금해지지 않죠. 사실은 이 남자 그레이라는 인물의 가장 큰 치명적 매력은요. 아나스타샤 여자들이 네. 궁금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무엇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 근데 그게 무엇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신비롭지 않지만 네. 겹겹으로 쌓여지는 50가지의 어떤 양파 껍질 같은 존재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 그레이가 그렇게 매력적인 남자인 거군요. 별로 안 매력적이에요. 제가 보기엔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어. 자, 이 영화 줄거리도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지.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나스타샤라는 인물이 그레이라는 인물을 우연히 만나서 네. 근데 그레이라는 인물은 하나씩 아나스타샤를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이 성적인 판타지는 모두가 공유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혼자만 갖고 있으면 절대 충족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명 자신의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한 명을 찾고 있었던 거죠. 네. 그레이도. 그런데 본능적으로 마치 이거는 뭐랄까요? 그 육식 동물이 자신의 먹잇감을 바로 알아보듯이 아나스타샤는 나한테 넘어올 수 있는 작업을 걸면 넘어오겠구나라는 네네.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유혹을 하는데요. 네. 유혹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 굉장히 위험한 취향이잖아요. 때리고 맞는다. SM이라는 그렇죠. 취향이. 네. 근데 사실 더더군다나 더 예민한 거는 이 그레이라는 인물이 굉장한 권력자이자 부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 바깥으로 알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신뢰관계를 쌓고 그리고 한 발씩 이제 자기 세계로 끌어들이며 심지어 이제 뭐 계약까지 맺고 뭐 이러면서 조금씩 자기 세계로 끌어들여오죠. 반면에 아나스타샤의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소설이 여성들을 위한 소설이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영화에 대한 이 평가 중에 하나가 제인 에어의 주인공이 사드 백작을 만난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제인 에어라는 건 사랑에 대한 판타지만 갖고 있지만 경험은 없는 인물이거든요. 네. 그걸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런 인물이 어떤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배우는데 그 사랑이 평범한 사랑이 아니고 굉장히 과격하죠. 하지만 이 여자한테는 이게 사랑이란 이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남자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소설은요. 여성적 시각에서만 해석하자면 여자가 사랑을 배우는 이야기에 뭐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한 평범한 여대생 또는 어린 여자가 사랑을 배우고 또는 거기에 어떤 자극을 배우고 세상을 배우고 남자를 배우는 과정인데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진 게 그냥 자극적인 소재인 SM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재벌가 아들이 나오는 거죠. 네. 재벌가 아들은 이제 빠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드라마에 있어서. 뭐 그렇죠. 뭐 심지어는 뭐 재벌가 아들이 재미없다고 우주에서 나올 외계인도 나오는 지경인데 뭘 더 얘기하겠어요. 이런 판타지는 영원한 거죠. 근데 영화를 보신 분들 중에서는 뭐 야한 장면이나 뭐 이런 것들보단 대사가 좀 충격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번역의 네. 문제였을까요? 대사. 네. 글쎄요. 기자님은 어떠셨어요? 대사가 전체적으로. 나는 로맨스를 하지 않아 라던가 네. 참 이건 방송에서 할 수 없는데요. 네. 나는 사랑하지 않고 사랑만 나눠 뭐 이거 정확한 대사는 아닌데 네. 네. 하여튼 뭐 이런 식의 대사들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그게 누차 얘기하지만 남자들한텐 익숙해요. 그래서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이거 보면서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여자들이 왜 이런 판타지에 빠져들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거리를 주기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더 이상 남자들이요. 여자들한테 사랑의 판타지를 충분히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키스도 더 이상 환상이 아니고요. 네. 예전에 뭐 결혼해야지 결국 같이 잠자리를 갖기도 했었지만 더 이상 그런 것도 아니죠. 뭐 손만 잡고 자자 이런 것도 거짓말인 거 모두가 다 알고.
사랑을 네네.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판타지인데 더 이상 판타지일 만한 것들이 없는 거예요. 뭐 심지어 이제 이벤트를 아무리 열어줘도 네. 뭐 선물을 줘도 뭐 TV에서 보는 것만은 못지않죠.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남녀 모두한테 판타지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오픈돼 있고 뭐 TV나 여러 곳에서 이런저런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니까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결국은 남자는 정말 그 아름다운 몸을 가진 여배우들을 네. 보면서 성적인 판타지만 갖는다면 반면에 여성들은 관계에 의한 판타지 갖게 되어 있는데 네. 더 이상 그 관계의 판타지가 없는데 이제 그레이 50가지 그림자가 생각지도 못한 판타지를 갖다 준 거죠. 너무 부자인데 때리면 어떨래? 같은 판타지.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자극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나치게 이제 모든 것들이 오픈돼 있으니까 더 센 자극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판타지에 대한 면역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경험했다라는 게 아니라 간접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영화, 드라마, 뭐 TV 여러 매체에서 보여주는 많은 뭐 이벤트들, 독특한 뭐 결혼 방식, 뭐 고백 방식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더 이상 내가 정말로 그런 고백을 받지 않아도 이미 나는 간접 경험으로 여러 번 경험해서 그런 판타지가 면역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화의 소재들도 더 자극적으로 많이 생기는 것 같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 저도 뭐 때리고 맞는 거를 뭐 해봤 건 아니고요. 네, 해봤건 아니고요. 해봤건 아니고요. 네. 인데요. 그게 이제 자극을 하다 보면 하게 네. 되기도 한다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 거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게 이어지기도 해요. 감정이든 육체든,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욕망이든 욕망을 채우는 자극이든 네. 판타지든 결국은 한계 수위가 있는 것인데 그 한계 수위에 우리가 너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이런 류의 사랑 이야기까지도 우리는 소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니 뭐 사랑의 변질 또는 사랑의 결핍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이 영화에 드리워져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이 영화는 원작자도 그렇고요. 각본, 뭐 감독, 심지어 OST를 부른 가수까지 여자라고 하던데요. 네, 사실은 비욘세가 OST 부르기도 해서 그렇죠. 화제가 됐는데요. 네.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인물은요, 감독인 샘 테일러 존슨이라는 인물이에요. 네, 샘 이 테일러 인물 존슨. 참 어처구니 없는 인물입니다. 왜죠?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가 너무 아저씨 같은 발언인데 사실 재밌는 인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거예요. 무슨 네. 얘기냐면 샘 테일러 우드였어요. 원래 본명은. 그리고 네네. 원래 포토그래퍼예요. 유명한. 그런데 이제 영화로 전향했는데 영화는 한 몇 편 만들었어요. 네. 참 못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 역시 연출력에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원작에 얽매여 있고요. 원작에 대한 재해석도 잘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화면을 만드는 재주도 그렇게 그러니까 스틸 카메라에는 재능이 있을지 모르나 네. 영상에 있어서는 그 평범한 초보 감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 인물한테는 재주가 하나 있어요. 뭐죠? 같이 출연한 연기한 배우를 꼬셔갖고 결혼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치명적 매력을 갖고 있군요. 치명적 배우가 매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인물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레이 50가지 그림자를 연출하기 전에는요. 네. 노웨어 보이라는 영화를 연출했는데요. 네. 노웨어 보이는 뭐냐면 존 레논의 젊은 시절을 만든 영화예요. 네. 그러니까 존 레논 비긴스라는 이게 부제도 있었는데 여기에 나온 배우인 에런 존슨이라는 배우가 있었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이 감독은 이제 이혼도 하고 아이도 있었던 인물인데 네. 그런데 존 레논의 비긴스에 이제 나온 젊은 배우였다면 나이 차이가 꽤 났겠죠. 그렇죠. 23살 차이였는데 그래요. 결혼했습니다. 여자 감독이 이제 젊은 남자 배우와 결혼을 한 거죠. 네. 근데 사실 이 여자 감독이 한마디 했었어요. 자기 전 남편도 20살 나이 어린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혼하고 나서. 네네. 근데 그건 뉴스가 안 된다. 근데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나도 저도 상당히 거기에 동의할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이 얘기를 굳이 길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점점점 이제 계속 판타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여자가 어찌 보면요. 어떤 분들한테는 여자들이 갖고 있는 판타지를 이제 성취한 인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하 남자를 만난다는 것도 마치 연하 여자를 만나고 싶은 저 같은 아저씨들의 욕망만큼이나 판타지거든요. 네. 근데 판타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어찌 보면 이 영화를 연출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그 커리어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는 거죠. 작업 뭐랄까
작품을 만들었던 커리어라기보다는 그렇죠. 인생에 네. 대한 커리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어쩌면 이 감독한테 주어진 이 시나리오가 주어졌던 것도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런 해석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은 본인도 그 연출에 보내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 원작의 이 독자들이나 또는 영화의 독자들한테 사실 판타지를 충족시켜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보통 감독들이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보통 감독들은 판타지 깨고 싶어하죠. 네. 현실을 인식하고 하게 만들고 싶어하고 관객들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을 환기시키고 싶어하는데 올해 이 감독은 판타지에 충실하게 영화를 찍었어요. 그렇군요. 그게 약간 약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본 관객들 대부분이 후반부에 가면 약간 많이 웃어요. 기자들도 많이 웃었고요. 관객들도 우습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아,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판타지가 현실화되면 우스운 거예요. 우리가 SM이 흔히 굉장히 자극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네. 그러니까 들은 이야기죠. 네, 들은 네. 얘기예요. 확실히 들은 거죠. 어. 네. 따르면 기자님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취재를 많이 다니신단 말이에요. 제가 전문이잖아요. 네. 이건 저런 거. 하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네. 그러면 굉장히 웃겨요. 그러니까 판타지라는 건요. 판타지의 본질은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을 때 그게 억누져져 있을 때만이 진정한 판타지고 그게 현실이 되면 그게 연하남을 만나는 판타지든 연한 열을 만나는 판타지든 모두가 다 우습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군요. 때리고 맞는 것도 온갖 것들이 판타지의 본질은 우습다. 네, 그게 그림자죠. 판타지는 그냥 판타지로 냅두는 걸로. 정답이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영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욘세, 제이지가 함께한 Crazy in Love 듣겠습니다. NBC FM for you. Yo, KBU 경복대학교 취업은 정복 불가능은 극복 열정은 반복 내미래는 행복 경복대학교 2014 교육부 선정 특성화 전문대학 퓨처리스틱 이노베이터 경복대학교. 퓨처리스틱 이노베이터 경복대학교. 편한 친구와의 수다 한판. 2인분 같은 1인분. 아이고 어서 오세요. 퇴근 후에 시원한 맥주 한 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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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FM4U 좋다. 1994년 11월 10일 미국 시애틀 빌 게이츠의 친구인 폴 앨런이라는 사람이 세계 최초로 이것을 했습니다. 1996년 2월 12일 대한민국 서울 MBC 라디오가 국내 최초로 이것을 했죠. 이것은 바로 인터넷 라디오. 국내 최초의 인터넷 라디오 MBC 미니의 역사입니다. 지금은 모든 디지털 디바이스에서 들을 수 있는 스마트 라디오 앱으로 진화한 MBC 미니. 여러분도 지금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MBC 미니. 광고 듣고 오셨고요.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영화 소개해 주시죠.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하고 비교가 될 만한 영화기도 하고 네. 이거에 비하면 이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가 좀 보고 배우라고 갖고 나온 영화입니다. 86년도 영화예요. 네. 아우, 정말 30년 전 영화네요. 그렇네요. 나인 하프 위크입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이제 9주하고 2분의 1주 동안 두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인데 네. 이 그레이처럼 여기도 약간의 그러니까 세진 않지만 SM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공은요. 미키 루크. 네. 요즘 관객들한테는 아이언맨의 악당으로 더 잘 알려진 인물이죠. 그리고 킴 베이싱어. 예전에 본드걸이었고. 네. 근데 지금은 거의 나오지 않는 예전에 이제 과거의 섹스 심볼이라고 표현하는 인물이고. 네. 뭐 이 두 남녀가 우연히 만나요.
네, 엘리자베스라는 인물, 킴 베이싱어 영화 연기한 인물은 네. 이제 그 뉴욕의 이제 미술상이고요. 이제 미키 루크는 그 그림을 사는 이제 뉴욕의 돈을 많이 버는 여피 금융인입니다. 네. 근데 두 인물이 우연히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데 문제는 이 미키 루크가 연기한 존이라는 인물이 그레이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굉장한 부자인데 하지만 어떠한 자극, 욕망에도 그다지 반응하지 않아요. 왜냐? 너무나 많은 판타지가 충족되는 바람에 더 이상의 판타지가 없는 인물인 거죠. 삶이 나른하고 나태해요. 네. 그러니까 이 그레이에서는 그레이 50가지 그림자에서는 그레이가 왜 이런 삶의 어떤 자극에 탐닉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반면에 나인 하프위크에서는 그 설명을 하진 않지만 그 미키 루크가 연기를 통해서 존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나른하고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 얼마나 많은 그 환상을 충족시키고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것도 만족을 모르게 됐구나라는 거를 표현해 줍니다. 그렇군요. 큰 차이가 연기로서.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레이에서 연기한 그 제이미 도넌이라는 인물이 연기했는데 이 인물은 그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꼭두각시처럼 이제 이 감독이 또는 원작 소설이 시키는 그레이라는 인물을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할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역할을 할 뿐이지만 여기서 미키 루크는요. 그 표정과 몇몇 가지 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인생이 나른하구나 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중에 가장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 존이라는 인물이 그 유명한 이 명품 브랜드의 이 수트, 옷, 이 양복을 수십 벌씩 갖고 있어요. 네.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뭐냐? 이 사람한테는 이제 온갖 호기심이 없는 거예요. 옷 자체에도. 모든 걸 비싼 다 옷들을 다 많이 입어봤기 때문에 네. 이제 단 한 가지 취향. 그 이외에는 더 이상 관심도 없고 네. 그 외에는 인생 자체가 단조로운 거죠. 그런데 엘리자베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네. 근데 이 인물이 가진 매력은 이거는 역시 그 그레이에서 나온 거하고 비슷해요. 유혹하면 넘어올 것 같은 위태로움이 있는 거죠. 네. 결국은 존은 이 여자를 유혹해요. 네. 유혹하고 결국은 이제 다양한 형태의 성적인 판타지를 즐기는데 다양한 판타지가 있죠. 예를 들면 매일매일 정시에 여자가 남자를 생각하면서 판타지를 표현한다거나 네, 방송이라 자세한 얘기 못하고 나 참. 네, 그런 판타지도 아시죠? 있구나. 그래요? 그리고 아니면 신기한데요? 네. 계단에서 그러니까 정말 도심의 어두운 계단에서 그렇구나. 사랑을 나눈다거나 이야. 마치 모르는 것처럼 저렇게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로. 어이구야, 꼭 봐야겠네요 이 영화를. 나인 하프위크를 꼭 봐야겠네. 네, 그레이 여기서요. 50까지 나중에 보고. 그레이 50가지 그림자는 한 50년 뒤에 보셔도 돼요. 나인 하프위크는 필수 꼭 봐야 되는 영화인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에드리언 라인이 연출을 했습니다. 네. 에드리언 라인이라는 감독은요, 제가 느끼기에는 잘마킹이라는 감독하고 같이 이런 식의 관능적인 이제 연애물, 사랑 이야기를 가장 잘 연출하는 감독인데요. 네. 최근작으로는 Unfaithful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도 역시나 정말로 그 남녀가 나누는 사랑의 모습을 이미지로 영화로 가장 아름답게 또는 세련되게 구현해냈죠. 네. 그러니까 그레이 50가지 그림자에서 또 하나 이제 결핍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탐닉하게 만드는 영상미가 부족해요. 사진작가 출신의 여자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사실은 원작의 행위를 재현하는데 불과했던 거죠. 나인 하프위크에서는 완벽하게 그걸 재현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인 하프위크가 지금까지도 이제 이런 말하자면 사랑 이야기, 네. 그래요. 에로틱 사랑 이야기에서는 이제 명작의 반열에 올라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김태우와 린이 함께한 내가 야 하면 너는 예 듣겠습니다. 내가 야 하면 예 하는 여자 없나? 내가 예 하면 야 하는 남자 어디 없나? 야한 남자 말고 Say 야 야 야 야 오빠 지금 무슨 말이야? Say 야 야 야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S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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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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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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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an, what are you talking about, girl? 김태우 린의 내가 야 하면 넌 예 듣고 오셨습니다. 자, 지금 나인 하프위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잖아요. 네. 이 영화도 상당히 관능적이고
섹시한 영화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히려 에드리언 라인은요. 네. 그 특히나 가장 잘 연출하는 게 남녀 사이의 사랑에서 오고 가는 심리예요. 네. 그런데 결국은 남녀 사이에는요. 우리가 흔히 밀당이라고 하죠. 네. 더 사랑하는 쪽이 지는 밀당. 예. 결국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것도 일종의 SM의 연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밀고 당기기. 결국 지배하고 피지배의 관계라는 거죠. 네. 더 사랑하는 쪽이 피지배당하는 것이 해당되는 것인데 그걸 행위로 표현할 때만 SM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나인피크에서는 그 SM적인 요소가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이 존을 엘리자베스가 훨씬 더 사랑하기 때문에 끌려다니게 돼요. 네네. 자신이 하지 않던 짓을 하게 되고 자신이 아닌 존재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게 지배당하는 것이고 사실은 남녀 모두한테 결국 이런 지배당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이기도 하거든요. 그레이 50가지 그림자에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떤 관객도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님이 보시기에 이 영화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을까요? 두 영화에서는요. 결국은 우리 시대의 사랑의 그 판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것 같아요. 나인아피크에서 이미 우리는 판타지를 실현해주는 영화를 봤어요. 30년 전에.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비극적이게도 더 이상 판타지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아, 그거마저도 이제 그냥 익숙한 거군요. 그렇죠. 영화 안에서 이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판타지는 다 구현됐고요. 그레이 50가지 그림자는 그저 이전 과거 영화들의 그림자일 뿐인 거죠. 답습뿐이었다. 그렇죠. 나인 하프 위크는 제가 꼭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은밀하게 집에서 혼자 제가 이게 혼자 봐야 된다. 구매해서 혼자 볼 거. 실현하려면 2명 있어야 된다. 네. 자, 노래 들을게요. 김유나의 나는 위험한 사랑을 상상한다. 들으면서 신기주 기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실게요. 안녕히 가세요, 기자님. 네. 1994년 11월 10일 미국 시애틀 빌 게이츠의 친구인 폴 앨런은 세계 최초로 인터넷 라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6월 10일 대한민국 서울 그 인터넷 라디오와 전국의 라디오로 2시의 데이트 최초 여성 진행자의 목소리가 전파를 탑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경림. 이것이 2시의 데이트 박경림입니다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곁에 함께하는 매일 오후 2시 FM4U 2시의 데이트 박경림입니다. 나는 위험한 사랑을 상상한다. 위험한 사랑의 상상은 날 위한다. 당신 같은 위험한 사랑 식품처럼 소모될 열정 불안하고 달콤한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착각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 밤 지금 서 있는 인생의 계절은 저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누구든 마음만은 봄처럼 푸르러지는 시간이죠. 청춘이 묻어나는 90년대 노래들로 함께 할게요. 90s but goodies. 네,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90s but goodies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 만나볼까요? 천혜연님, 84년생입니다. 20대 땐 나이 먹는 게 아쉬웠는데 30대인 지금은 약간의 여유를 가지게 되네요. 옛 추억을 회상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도 느끼게 되고요. 초등학교 수학여행 때 열심히 불렀던 하이디의 지니 신청합니다. 청자켓이 유행했던 6학년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이 노래 그 지니가 계속 후렴구에 나오는 그 노래죠? 지니 맞죠? 이게 진이였군요. 전 진인 줄. 그 있잖아요. 램프 비비면 나오는 그 소원 들어주는 진이 있잖아요. 아니 이럴 수가. 또다시 충격. 여기서 이렇게 항상 나이의 차이나 시대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 90s but goodies 진행을 하면서. 진이였군요. 성은 뭐였을까? 소진이, 제 친구 중에 소진이라는 친구가 있어서. 어쨌든 오늘 또 하나 알아갑니다. 진이. 전지윤님, 신효범의 난 널 사랑해 신청해요. 가사 중에 난 널 사랑해 내 마음 깊은 곳 영원히 라는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하셨습니다. 노래들 중에 이 부분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하는 곡들이 있죠. 그래서 몇 번이고 돌려 듣다 보면 곡 전체가 좋아지고 그러다가 그 가수가 좋아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가사에 딱 한번 꽂혀서 곡을 좋아하게 되고 앨범 전체를 좀 들어보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전지훈 님도 그런 가수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노래 들어볼까요? 하이디의 지니 그리고 신효범의 난 널 사랑해 두 곡 듣겠습니다. 하이디의 지니 그리고 신효범의 난 널 사랑해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그 지니 성을 알아냈어요. 제가 노래 듣다가 이씨예요. 미스터리. I wanna be a mystery. 미안해요. 90s but goodies 이어가겠습니다. 5962님, 지금 곰젤리 열심히 집어먹고 있는데 슬슬 턱이 아파오네요. 삐삐밴드의 유쾌한 씨의 껌 씹는 방법 신청합니다. 실험적인 음악을 많이 했던 밴드로 기억을 해요. 근데 쫑디가 이 노래를 아시려나? 모른다에 한 표 하셨습니다. 네, 몰라요. 삐삐밴드는 이름을 알고 있어서 다른 곡을 제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곰젤리.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인터넷에서 봤는데 충치를 유발하는 가장 위험한 음식이던데요. 곰젤리가. 젤리류가. 그래서 먹으시면 꼭 양치하십시오. 노래 제목이 참 좋네요. 유쾌한 씨의 껌 씹는 방법. 찾아서 꼭 들어보겠습니다. 9048님, 쫑디를 포함해서 푸른밤에 H.O.T 팬이셨던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신청을 해봅니다. 잭스키스의 기억해줄래? 틀어주세요. 그래도 H.O.T 이름에 점은 제대로 찍었다고요? 고별 무대에서 불러서 마음 아픈 노래이긴 하지만 제키 노래 중에서 제일 좋아해서 신청하셨습니다. 여기 H.O.T 써서 보내주시는데 사연에 H.O.T. 이렇게 확실하게 알파벳 뒤에 점을 하나씩 다 붙여주셨습니다. 대부분 H.O.T 여기서 끝나거든요. 근데
마지막 점까지 마침표까지 잊지 않고 찍어주셨어요. 와 정말 H.O.T랑 잭스키스, G.O.D, 신화 또 누구 있죠? 90년대에 정말 멋졌던 정말 대단했던 팬덤을 갖고 있었던 팀들이었죠. 저도 좋아했어요. 제키 노래는 사실 뭐 오락실이나 이런 곳 가서 발로 하는 게임 있잖아요. 그 펌프 이런 게임하면서 참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한우리님, 신화가 요즘 표적으로 활동하는 거 보고 옛날 노래를 찾아봤는데요. 98년도에 데뷔를 해서 제가 태어난 99년도에 T.O.P로 활동을 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쫑디도 신화처럼 오래 갈 거죠? 신화의 T.O.P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98년도 그러니까 99년생이시군요. 이분 지금 한우리님. 저도 오래 하고 싶어요. 그리고 모든 아이돌 가수들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모든 아이돌 가수들이 막 얘기를 하다가 사적인 자리에서라도 뭐 음악적인 방향이나 퍼포먼스나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우리는 그래서 신화 형들처럼 되고 싶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사실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하는 아이돌 후배분들 많이 계시고 하니까 신화 선배님들은 참 뿌듯하겠죠. 그런 쪽에 있어서는. 그리고 본인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노력을 하고 지켜나가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오래 해야죠. 음악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있는 팀이나 이런 것들도 오래도록 지켜나가야겠습니다. 4481님, 펑크에서 힙합으로 장르를 바꾼 그룹이죠. 비스트 보이즈의 3MCs and 1DJ. 오랜만에 들어보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펑크가 아니라 펑크에서 힙합으로 바꿨겠죠? 네. 펑크랑 힙합은 그래도 연결고리가 좀 있고 요즘에는 펑크 장르랑 힙합이랑 함께 나오는 노래가 너무너무 많아서 저도 사실 펑크랑 힙합을 참 좋아하는 입장이어서 비스트 보이즈 이름이 멋있네요. 이런 팀들 많이 나왔으면 해요. 요즘에는 힙합 장르 곡들이 한국에서 좀 강세인데 펑크는 유행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관심 있는 사람만 계속 좋아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도 조금 있고요. 자, 노래 두 곡 들어볼까요? 제키의 기억해 줄래? 그리고 신화의 T.O.P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어리다는 말 그 말이 전부 나냐 너를 기다린 지금까지 What you gonna do, what I gotta do keep me up and making the cash, you flash, you last do you wanna see the light or stand alone what you gonna do now what's up with the past what you gonna do, what I gotta do this is how we do it, you niggas better know do you wanna see the light or stand alone in the midst of every 잭스키스의 기억해 줄래? 그리고 신화의 T.O.P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90s but goodies 계속 이어갈게요. 서슬기님, 90년대에는 혼성 그룹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 수학여행이나 야영을 가면 장기자랑 때 남학생들하고 짝 맞춰서 공연했던 기억이 나네요. 샵에 가까이 신청할게요 하셨습니다. 그 노래죠?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와 진짜 지금 사실 노래 제목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이렇게 팀명 노래 제목을 딱 들으니까 보니까 멜로디가 머릿속에 뜨네요. 저도 초등학교 때 학교 장기자랑 같은 거 할 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요. 초등학교 때 힙합 댄스 동아리였어요.
만화책 힙합이라고 있어요. 그 만화책 때문에 그때 초등학교 때 힙합 댄스가 상당히 유행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학년 때 4, 5학년 때까지 고학년이네요. 4, 5학년이면 그때까지 힙합 댄스 동아리였답니다. 그래서 막 그 덤블링 하는 거 연습하고 장기자랑 나가서 하고 막 그랬었는데 추억이네요. 추억이야. 김유영님, 쫑디 2001년생이에요.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서 G.O.D 노래 부르고 싶었는데 모르는 노래 부르면 분위기 다운될까봐 못 불렀어요. G.O.D 1집 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틀어주시면 좀 덜 서러울 듯. 끼룩끼웅낑깡? 끼룩끼웅낑깡이라고 귀여운 척 마지막에 해주셨습니다. 끼루는 뭐예요? 뀨낑깡은 제가 한 귀여운 척인데 예전에 FM데이트 나가서 제가 끼웅낑깡 하고 저의 뭐랄까 귀여운 마스코트가 되었는데 뀨낑깡이 끼류를 붙여주셨어요. 어쨌든 2001년생인데도 이 노래를 아시네요. 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와, 1집의 노래면 97년도쯤 아니에요? G.O.D 데뷔 년도가? 어쨌든 상당히 본인이 태어나기 전에 나온 노래를 이렇게 즐겨 부를 수도 있겠군요. 맞아요. 근데 저도 사실 우울한 편지라는 노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유재하 씨의. 이런 거 보면 사실 내가 뭐 학창 시절에 활동을 하지 않았던 노래들도 분명 좋아하고 부르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불러보세요. 노래방 가서. 분위기는 다운될 수도 있겠지만. 6982님,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신청해요. 버스 라디오에서 만난 곡인데 가사랑 멜로디가 정말 예뻐서 기억에 남네요. 찾아보니까 저랑 1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곡 하셨습니다. 와, 진짜 그 푸른밤 청취자 이 연령대가 훨씬 넓어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와, 이 90s but goodies 진행할 때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혹은 뭐 제가 태어났을 때 뭐 이런 사연들을 많이 만나게 돼서 전 90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90s but goodies에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제가 태어났을 때 나온 노래요 하면 거의 다 제가 오빠예요. 신나라. 오빠란 소리를 내가 듣다니. 정현정님, 오늘 밤은 뭔가 아련해지는 밤이네요. 울적해지기도 하는 이 아련한 밤에 박정훈의 오늘 같은 밤이면 신청합니다. 아마 오늘 같은 밤엔 틀어주시겠죠? 여기는 푸른밤이니까요 하셨습니다. 오늘 같은 밤이면 오늘 같은 밤은 어떤 밤이죠? 제가 며칠 전에 봤었던 밤에 되게 달이 동그랗게 떴던 날이 있어요. 그래서 와, 진짜 이런 날에 저런 달 보면서 통화할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밤엔 사실 그런 생각 좀 뜬금없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는 왠지 오늘은 집에 딱 가서 족발을 시켜 먹고 싶네요. 야식을 먹고 싶은 밤이야. 7219님, 백스트리트 보이즈와 쌍벽을 이루던 엔싱크의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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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저도 이 노래 되게 좋아해요.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기가 막힌 보컬을 느낄 수 있는 곡이죠. 엔싱크는 대부분의 보컬 파트를 저스틴 팀버레이크랑 또 한 명의 보컬, 리드 보컬이 있어서 둘만 불러요. 나머지 멤버는 거의 그냥 후렴구만 함께 좀 립싱크 정도의 느낌? 그리고 뭐 구성을 이루어주는 느낌이고 엔싱크의 보컬은 둘인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면 딱 느껴지실 거예요. 정확한 백인 보컬 둘이 1절, 2절을 나눠서 부르거든요. 들어볼까요? 샵의 가까이 그리고 엔싱크의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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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We take it back, time much loving you right. Kick it all night, girl, give it much shot. It's the 4-10 lockdown, hit the shakedown, gotta drop that digit. Info, wish your main nigga Mac in the same one flow. Always by my side, kick it rock, let's ride. Together forever, much love to endeavor. Hey, hey. Bye, bye, bye. Bye, bye.
샵의 가까이 그리고 엔싱크의 바이바이바이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90s 팟 굿이즈 계속 이어갈게요. 8217님 아파서 병가까지 내고 친정에서 쉬고 있어요. 그 덕인지 제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한 하나뿐인 동생이랑 나란히 누워서 푸른 밤 듣고 있네요. 아파도 기분은 좋아요. 신청곡은 팀의 별입니다. 푸른 밤은 제 동생이 소개시켜줘서 종종 신랑이랑 잘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동생분 일단 감사드리고요. 영업 성공하셨네요. 어서 나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몸이 좀 많이 지치셨나 봐요. 병가 내고 푹 쉬시고 회복하시고 돌아가시고요. 이 팀이라는 팀은 윤건 씨, 브라운 아이즈의 윤건 씨가 이전에 했었던 4인조 팀이죠. 이때에도 윤건 씨의 곡들이 좀 많이 수록돼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윤건 씨 곡 진짜 잘 쓰시죠. 김보람님, 제 노래방 애청곡인 김완선의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이 노래는 그냥 제 노래예요. 저를 위해 만들어진 곡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김보람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나요? 이 노래가 아이유 씨가 리메이크 했었죠? 그저 리메이크 한다고 하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와, 어떻게 해석을 할까라고 좀 많은 궁금점을 갖고 있었는데 되게 해석을 멋지게 했더라고요. 저는 원곡의 느낌을 많이 뉘앙스를 살릴 줄 알았는데 그보다는 좀 편곡적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서 아이유 씨의 그 뭐랄까 여성스러운 가녀린 목소리를 잘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김한선 씨의 버전도 상당히 멋지고 좋고 아이유 씨의 버전도 좋고 김보람 씨의 버전이 듣고 싶네요. 노래방의 천국이라고 하시니까. 0598님 미스터 빅의 와일드 월드 신청해요. 영국 드라마 보는데 배경음악으로 나오더라고요. 요즘 노래인 줄 알았는데 93년도 발표된 노래네요. 지금 들어도 정말 좋아서 같이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미스터 빅 진짜 좋아했는데 저도 제가 중학교 때 밴드부 했잖아요. 그때 미스터 빅의 베이시스트가 진짜 스리핑거 연주로 정말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스를 대부분 두 손으로 이렇게 치는데 현을 때리는데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치면서 빠른 속주를 잘하는 멤버로 유명했어서 그때 제가 그때 MR빅이라고 불렀는데 멤버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그게 그렇게 웃기다고 막 웃었다. 미스터 빅이라고 안 하고 MR빅이라고 하면서 어쨌든 그러면서 참 카피도 많이 했던 그런 팀이었는데 반갑네요. 90s 팟 굿이즈에서 또 소식으로 만나보니까. 이성민님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이 노래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으로 유명한 강수지와 라이벌이었던 하수빈의 노노노노노 신청해요. 저도 금방 숫자 세면서 읽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쫑디 스타일의 긴 생머리를 휘날리며 청순 열매를 먹은 외모로 당시 핫걸이었죠. 푸른밤에서 그 목소리 듣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제 스타일이 긴 생머리인가요? 근데 제가 다시 듣기나 이런 걸 좀 들어보니까 제가 스타일이 되게 극변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단발이 좋아요. 막 이러다가 어느 날은 앞머리 없는 긴 생머리야. 막 이랬다가 어느 날은 앞머리 있는 게 귀엽죠. 다중인격이야 그냥. 없는 거야. 난 이상형이 지금 그냥. 요즘은 지금은 단발이 좋아요. 내일은 또 바뀔 수도. 장세현님 쫑디 저는 2000년에 태어난 밀레니엄 베이비입니다. 올해 중3이 됐어요. 토이에 그럴 때마다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와 2000년생 밀레니엄 베이비. 여러분 그거 Y2K 기억하세요? 2000년도로 넘어가면 컴퓨터들이 다 고장나고 전산마비가 되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천년 때문에 모든 엄청난 전산마비가 올 것이다 는 무슨 휴대폰도 잘 만들더라. 그때 엄청 걱정했었는데 어쨌든 사서 걱정이었어요 우리. 자 노래 들어볼까요? 팀의 별 그리고 미스터 빅의 와일드 월드 두 곡 듣겠습니다.
say you wanna start something new, and it's breaking my heart you're leaving. Baby, I'm grieving, but if you wanna leave, take good care. Hope you have a lot of nice things to wear. 팀의 별, 그리고 미스터 빅의 와일드 월드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9178님, 앨범만 냈다 하면 높은 판매량과 대상 수상은 기본이었던 조성모의 불멸의 사랑 신청합니다. 전에 푸른밤 심야포차에 나오셨을 때 들었는데 여전히 미성애, 예전 그대로인 동안까지 나이는 저만 먹는 것 같아서 슬퍼졌었네요 하셨습니다. 그 조성모 씨 푸른밤 심야포차 나오셨을 때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눴고 막 뮤지컬에 대한 이야기, 본인이 힘들었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뭐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저도 참 많은 걸 배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 제가 홍대에서 친구랑 같이 이렇게 오랜만에 술 마시고 있는데 계신 거예요. 그 같은 가게에 계산해 주셨어요. 제 술값. 멋진 선배. 선배님 존경합니다. 이 노래 들어야겠어요. 멋진 선배님의 노래. 조성모의 불멸의 사랑 듣겠습니다. 오늘 방백. 밤이 아까워서 그래요. 혼자서 멍하니 참 있기 좋네요. 거리엔 노란 불빛이 참 많네요. 내 마음은 이렇게 어두워졌는데 마음이 너무 허해 그래요. 그대는 내게 무슨 말을 했었나요? 그 말들 모두 잊어버릴 거예요. 저 달은 내 마음을 다 못 비춰요. 놀이터의 작은 아이들은 순간 슬퍼하고 잊을 텐데 나는요, 잔잔한 이 밤을 보내기 싫은가 봐요. 바삐 살아가는 어른들은 술 한 잔으로 다 잊을 텐데 나는요, 시간이 해결해 주길 기다려야 하죠. 쓸쓸함이 커서 그래요. 나는 참 덩그러니 놓여있네요. 괜시리 혼자인 것 같아 그래요. 가끔씩 이 밤이 참 외로워요. 유승우의 밤이 아까워서 가사였습니다. 하루쯤을 괜찮다면서 뒹굴뒹굴 게으르게 보내다가도 갑자기 흘려보내는 이 시간이 아까울 때가 있죠. 특히 일요일 밤에는 좀 더 그런 편인데요. 그래서 괜히 이 시간에 청소라든지 책상 정리, 일기 쓰기 이런 걸 시작하면요, 내일이 그리고 일주일이 피곤해집니다. 지금 당장 꼭 해야 할 일이 없으시다면 이제 이불 덮고 누워서 푸른 밤과 함께 주무세요. 끝곡으로 유승우의 밤이 아까워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 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밤이 아까워서 그래요. 혼자서 멍하니 참 있기 좋네요. 거리엔 노란 불빛이 참